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한 달 전에 파혼을 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귈 때만 해도 누구보다 자상한 남자친구라고 생각했고, 진짜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굴더니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연애 경험이 그리 많지가 않다 보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남자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친구가 소개를 시켜준 게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의 첫인상은 단정한 외모에 매너 또한 젠틀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외모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남자친구의 취향이었지요. 좋아하는 음악이라던가 선호하는 영화 장르까지 저랑 어쩜 그렇게 비슷하던지요. 그래서인지 처음 만난 날부터 대화가 끊어질 틈이 없었네요. 그 당시 친구들과 만날 때면 늘상 먹고 사는 이야기나 자기 자랑들 뿐이었는데 그런 대화들만 주고받다 남자친구를 만나니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 몇 시간을 수다를 떨어도 지루함은 고사하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불과 두세 번의 만남을 기점으로 사귀게 되었고 1년도 안 돼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솔직히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역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저 개인적으로 늘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에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변에서 다들 닭살 부부라고 놀림을 당할 만큼 사이가 좋으세요. 지금도 두 분은 시간만 생기면 여행도 다니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지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가 저도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네요. 그리고 제가 찾던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남자친구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고부터 남자친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변해갔던 게 아니라 원래의 본 모습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공기업이라는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안정적이고 정년 걱정은 없는 나름 좋은 직장이었지요. 근무 시간도 9시부터 4시 반이니 근무 강도도 쉬운 편이고 거기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는 절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물론 연봉은 꽤나 낮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을 감안하면 평타 수준은 되는 것 같네요. 반면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받을 때 이미 저는 직장 생활 5년 차였고 연봉 또한 남자친구에 비해 많이 높았지요. 한마디로 남자친구 직장은 가늘고 길게라는 느낌이라면 제가 다니는 직장은 굵긴 하지만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 직장을 부러워하거나 제가 다니는 직장이 못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제가 자기보다 돈을 더 번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때만 해도 그런 남자친구가 세상의 때가 덜 묻었다고 생각해 좋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저 현실에 만족만 하는 소심한 인간일 뿐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안정적이고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시도하는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전한 길만 찾아간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은 절대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친구와 저는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였다고 판단되면 저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날 거예요.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자신의 능력만 받쳐준다면 조금이라도 더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찾아가는 게 고인물 마냥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머무는 것보다 현명하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무조건 제 방식이 옳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정반대로 안정적인 걸 제일 중요시 여기는 남자친구의 성향이 결국에는 저희가 파혼하는 데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웬만한 상황에서 제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라주거나 다툴 일이 생기면 먼저 한 발짝 물러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분란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면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무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길래 그때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는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니다 싶은 상황을 무조건 참는 것도 올바른 대처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할 말은 표현해야 한다는 주의인 거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이런 성향의 남자친구라고 해도 정말 중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줄 거라고. 특히 누가 봐도 잘못한 쪽이 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 상대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제 편을 들 용기 정도는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그냥 모든 문제 해결을 오로지 피하는 걸로만 하는 등신조다였더라고요.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은 마침 남자친구의 생일 다음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 생일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야근이 있어서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한다고 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생일 선물도 전달해 줄 겸 이번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얼굴도 보여드릴 겸 해서 주말에 남자친구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상견례 날짜도 아직 안 잡힌 상태였고 거기다 저희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제게는 예비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충 음료수 박스를 안겨드리기도 뭐해서 저는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를 사들고 찾아뵙게 되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제가 부대찌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부대찌개를 끓였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조금 황당했네요. 왜냐면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거든요. 특정 메이커 부대찌개를 워낙 좋아하는 남자친구라서 저희가 데이트를 하면 3번에 1번은 꼭 부대찌개를 먹곤 했습니다. 다른 건 저한테 전부 맞춰주는 남자친구가 또 먹을 거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길래 비록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뉴이긴 해도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도 부대찌개를 엄청 좋아해서 그렇게 자주 먹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 모양인데 뭐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강요해서 했던 배려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맞춰준 부분이니 남자친구가 그걸 몰라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아무튼 남자친구 집에 있는 식탁은 4인용이었는데 식탁 한쪽 면이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4명 중 2사람은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 있어야 했고 바깥쪽 사람이 비키지 않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 맞은편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앉아 계셨고 저와 남자친구가 벽 쪽에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의 마른 체형이거든요. 반대로 남자친구는 키는 평균이지만 덩치가 많이 큰 편입니다. 취미로 헬스를 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몸이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벽과 남자친구 사이에 끼어 있다고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비켜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부대찌개 맛은 뭐랄까. 뭐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편하게 말을 할게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모든 부대찌개 중에 최악이었다면 상상이 되실까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파는 반조리용 부대찌개를 사서 데워 먹는 게 훨씬 맛있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부대찌개라는 게 맛이 없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밍밍함에 뒷맛에서 느껴지는 각종 재료들의 비릿한 냄새까지 남자친구 입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저는 밥 한 그릇 비우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남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밥해준 어머님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퍼주신 한 그릇은 어떻게든 싹싹 비워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어머님께서 더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웬만큼 맛이 없다 해도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을 겁니다. 원래 어른들은 복스럽게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차마 더 달라는 말을 못하고 망설이던 찰나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뭘 물어보냐고, 이렇게 좋아하는 게 당연히 더 주셔야 한다 끼어들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국그릇을 내밀며 더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가려면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비켜줘야 하는데 솔직히 억지로 한 그릇을 더 먹어야 한다는 짜증도 났었고 어머님도 자연스레 국그릇을 받아가셨기 때문에 이 일로 나중에 가루가 되도록 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식사를 마쳤고 별탈 없이 시간을 보내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남자친구가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큰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왜 그렇게 교양 없이 행동을 했냐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좀 알아듣게 말을 해보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아까 자기 엄마가 찌개를 더 준다고 했을 때 기억나냐면서 그때 왜 몰상식하게 그릇만 덜렁 건네줬냐는 거예요. 나는 그럼 그릇을 달라고 하시니까 드린 거지.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저의 강한 불만 표시에 살짝 움찔했는지 이번엔 자기 엄마가 그랬다며 세상에 며느리가 되겠다고 인사 온 애가 지가 먹을 찌개도 직접 퍼먹을 생각은 안 하냐 화를 냈답니다. 거기다 다른 가족들이 더 먹을 건지 아닌지 필요한 건 없는지 등등 제가 알아서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어머님께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지금 니네 집 부엌에서 국그릇 들고 설쳤어야 했다는 거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제 말이 맞나 싶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냥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괜히 반발해서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상황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될 분이 한마디를 하면 그냥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는 잘해보겠다 하면 될 것을 니네 집 부엌이 어떻고 저떻고 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안달이냐 훈계를 하더군요. 그리고 막판에 한마디 덧붙인 게 가관이었네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올 건데 성질 좀 죽이고 좀 조신하게 태도를 바꾸랍니다. 이 모든 게 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제발 좋게 좋게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옛날이야 뭐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설령 어머님이 그런다고 해도 자기가 중간에서 잘 끊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결혼하게 되면 사사건건 어머님의 억지 논리를 상대할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남자친구도 제 편이 들어주기는커녕 일방적인 남의 편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너야말로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 고치라고. 나는 앞으로도 할 말은 하고 살 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못 넘어간다 못을 박았죠. 이런 나를 감당할 자신 없으면 진작에 결혼은 포기하라 했습니다. 내가 니네 엄마랑 너 비위 맞춰주려고 결혼하는 건 줄 아냐고요. 기분 나빴는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전화를 그냥 끊길래 우리 사이도 딱 여기까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느 정도의 마음 정리는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2주 가까이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친구에게 또 한 번 큰 실망을 했고 그렇게 일주일인가 더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어머님께서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는데 아니 우리 둘 사이는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뭘 오라가라냐 싶어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사까지 드리고 왔는데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도 안 찾아뵙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음료 한 박스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진심으로 남자친구에게 어떤 미련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예의상 찾아간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근하게 말을 거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황당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가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서 저더러 옆에서 병간호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척추 쪽을 다치셨는데 화장실 가는 게 아주 곤욕이었나 봐요. 간호사를 부르면 되긴 하지만 어디 병원에 환자가 어머님 혼자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남자친구가 같이 들어가서 바지 내려드리고 그런 걸 해드렸다는데 서로 민망해 죽겠다네요. 그러니까 그걸 같은 여자인 저더러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하도 황당해서 헛웃음까지 나오더군요. 나더러 지금 니네 엄마 화장실 뒤치다거리나 해달라고 부른 거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미친놈이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 잘하면 그동안 실수한 걸 전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며느리 도리잖아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빨리 병실에 들어가서 인사부터 드리자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소리를 빽 질러버렸네요. 너랑 나랑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기나 아냐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니네 엄만데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뭐라고 나보고 니네 엄마 병수발이나 들라고? 라고요.
며느리돌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나 니네 엄마 둘 다 내가 불합격시킬 거다. 니들한테만 며느리 고를 선택권 같은 게 있는 줄 아냐고. 나도 내 시어머니 남편 고를 자유가 있다고 아주 병원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남자친구는 쪽팔렸는지 귀까지 벌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주위의 환자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전부 다 저희를 쳐다보는데 솔직히 창피하기도 했지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게 그놈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후로 듣기로는 어머님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최소 6개월은 꼼짝없이 병원에 계셔야 한다나 봐요. 사고를 당한 건 안타깝지만 뭐 끔찍하게 엄마 생각만 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도 찾지 않겠어요? 저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고요. 까딱하면 결혼도 하기 전에 병수발할 뻔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자 고를 때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